지난 시즌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 다이어는 코칭이 불가능하다. 다이어가 본격적으로 다이어로 돌아왔다.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1대1로 패하자 토트넘 팬들이 에릭 다이어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주전 센터백 반더벤과 로메로가 모두 출전하지 못하자 에릭 다이어가 강제 출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토트넘이 미드 센터백은 경험이 많은 다이어밖에 없다고 했고,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는 오랜 기간 우리 구단의 일부라며 그동안 우리의 포백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다이어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의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었고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평소보다 낮은 수비 라인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울버햄튼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이어와 데이비스가 기본적으로 후방 커버에 취약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이어 때문에 라인이 자동으로 내려갔고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힘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상했지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2의 전성기가 온다고 큰소리치던 다이어는 자신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이 먹은 두 골에는 전부 다이어가 있었습니다. 한 국내 언론은 다이어를 보고 명불허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후반 44분 터진 사바리아의 동점골 장면에서 다이어는 자신에게 온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어의 패스미스로 볼이 울버햄튼의 진영으로 넘어갔고, 이후 울버햄튼 쿠냐가 올리는 크로스를 차단하지 못해 사바리아에게 자유롭게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역전골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이어는 포백의 라인을 조절하면서 들어오는 르미나를 저지해야 했지만 완전히 놓쳤고, 르미나의 돌파를 무방비로 허용하면서 역전골을 먹었습니다. 마치 지난 시즌 무참하게 당할 때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다이어는 토트넘 팬들의 대규모 분노의 중심에 있었고 팬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알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경기를 보고서 지난 시즌 경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스와 다이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수비수. 내 머릿속에는 소니가 있었고 내 손에는 다이어가 있었다. 노모 다이어, 항상, 절대, 제발. 토트넘이 이기려면 에릭 다이어를 꺾어야 합니다. 그는 토트넘 수비 구멍의 핵심 선수입니다. 그를 꺾을 수 있다면 토트넘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사람은 다시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다이어 베테랑다운 활약이었다. 너는 아직도 발이 느리다. 또 소니한테 외쳐봐. 왜 수비하지 않냐고. 다이어가 돌아오면서 예전 토트넘이 돌아왔다. 특히 국내 팬들도 크게 분노했는데 한 팬은 다이어를 비꼬면서 다이어폰 미쳤다. 그의 전성기가 돌아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네티즌은 그 와중에 선방한 비카리오를 칭찬하면서 자동으로 골문을 열어주는 다이어, 두 골 수비 안하고 대체 뭐했나. 발도 느려 수비도 못해. 비카리오가 수비수냐. 비카리오 선방하니까 박수나 치고 있고 비카리오 선방 아니었음 3대1, 4대1로 졌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그동안 수비수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화 한 번 내지 않았던 착하디 착한 비카리오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이 포착되었습니다. 한편은 이것이 다이어를 향한 것이라며 유리스 당신은 대체 어떤 축구를 하신 겁니까? 라는 비카리오의 눈빛을 대변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 비카리오가 다이어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는데 앞으로 나가라는 듯한 라인을 올리라는 손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카리오가 설명했건만 다이어는 그냥 자기 맘대로 플레이했고 결국 패배 후 비카리오의 분노의 눈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경기 후 나온 다이어 히트맵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에릭 다이어의 수비 범위는 비카리오보다 좁았습니다. 특히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냥 뒤에 서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이어 때문에 라인이 뒤로 내려서고 매드슨과 같이 공격을 풀어주고 공을 배급해주는 선수가 없자 손흥민은 이전 경기들보다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보였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빠지자 토트넘은 중원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밀렸는데 손흥민은 중원까지 내려와 링커 역할을 맡았지만 좀처럼 공격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전반 55분과 57분에 기가 막힌 원터치 연계 패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매디슨이 빠지자 손흥민은 전방에서 선수들에게 좋은 기회를 직접 만들어 주려는 듯 보였습니다. 전성기 때 해리케인을 보는 듯한 연기 플레이라고도 칭찬받았습니다. 특히 후반 71분경 손흥민은 역습에서 전방을 향해 기가 막힌 패스를 내주었는데 비록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골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를 읽어내는 능력과 전방에서 적재적소에 전달하는 패스도 클래스가 남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디슨이 없자 손흥민이 후방으로 내려와 그 역할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손흥민처럼 전방에서 마무리한 선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트넘 팬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손흥민에 대한 비신사적인 파울이었습니다. 주심은 몸싸움에 관대한 것을 넘어서 비신사적인 파울까지도 모른 척했습니다. 울버햄튼 도스는 여러 번 손을 써서 손흥민에게 반칙을 했습니다. 후반 6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도슨이 손흥민에게 따라붙어 강한 몸싸움을 벌였고 심지어 팔로 손흥민의 뺨을 때렸습니다. 도슨이 힘을 주며 손흥민에게 충격을 주려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잡혔고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지만 주심은 반칙을 물지 않았습니다. 또한 후반 50분 추가 시간 사이드 라인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자 울버햄튼 중앙수비 크랙 도슨이 손흥민의 목을 주먹으로 치면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도슨이 일어나면서 의도적으로 축구화로 손흥민의 사타구니 부위를 밟았고 손흥민은 몹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옐로우 카드를 꺼내는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도슨의 반칙을 제대로 판단했다면 이미 후반 초반에 퇴장을 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중원에서 손흥민을 도울 메디슨의 존재가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메디슨은 울버햄튼 전후 SNS를 통해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메디슨은 그라운드에 쓰러진 자신의 사진과 함께 축구는 롤러코스터라며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선 일정 기간 그라운드를 떠나 있어야 한다. 토트넘 팬 여러분, 새해에 만나요. 난 확실히 더 강해지고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약속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부상자 속출로 토트넘의 험난한 항해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A매치 쉽게 2주 후 토트넘은 오늘 26일 에스턴 빌라와 붙게 됩니다. 에스턴 빌라가 아직 12라운드를 치르지 않은 가운데 승점 22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어 토트넘과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이 주요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버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음 경기에서는 우더지가 돌아온다는 것인데 이번 경기에서 드러났듯이 팬들은 무기력한 에릭 다이어를 빼고 18세의 애슐리 필립스를 기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무엇보다 주축 선수가 거의 빠졌어도 캡틴이자 팀의 최고 득점자 손흥민이 건재한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비신사적인 플레이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물론 영국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반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을 이끈 손흥민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을 저지른 남성이 3년간 축구장 출입금지를 당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지지 여론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을 두고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로 여기면서 실력과 인성을 극찬하고 이제 손흥민을 보러 영국에 온 한국인들까지도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국인들은 손흥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손흥민은 영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제가 지금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영국에서 한국전에 참전해서 도와준 이들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었고 자신이 축구 선수로 뛸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한 영국 대사 사이먼 스미스는 손흥민에 대해 피 흘려가며 한국을 지켜낸 덕에 손흥민 같은 청년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손흥민뿐만 아니라 한 한국 젊은이들의 행보가 한국의 국격을 높인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세계 수십 개 언론을 통해 16개 참전국 참전용사 전원에게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로 치료부터 수술까지 지원할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치료받는 필요한 항공 숙박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한국의 소규모 기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국내 참전용사 생계비 지원부터 16개 참전국에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로 보내는 등 정말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참전용사들을 도왔습니다. 이 기업은 이러한 후원을 일반인들과 함께하면서 후원자에 수천 명의 한국인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경호, 고관영, 정다은, 박태균, 박희영, 이진아, 구재훈, 이 끊임없이 나열되는 한국인들의 이름은 해당 기업과 함께 70여 년 전 한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1명에서 10명, 10명에서 이젠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작은 기업은 참전 용사 후원을 위한 특별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후원 상품으로 출시된 연말 행운 랜덤박스는 이들의 진심이 가득 담겨있는 풍성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9,000원의 가격으로 50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맥북, 콘솔 게임기, 명품 가방부터 욕실용품 세트까지 얻을 수 있는 이 랜덤박스는 구매 시 참전 용사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고
구매자 이름도 후원자 명단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뜻깊고 가치 있는 소비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떠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